자, 이번엔 성남FC 사건에 대해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에서 받은 후원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특히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에게 돈을 준 수단이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후원금 계약을 맺은 2015년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곽 전 대표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곽선우 변호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성남FC 대표를 지냈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기로 계약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단 대표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전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정진상 실장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많은 후원금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그때 정 실장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왔는지 내막은 알지 못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 돈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갖고 유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갖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뭐.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은 걸 근거로 일부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은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이렇게 각광을 받죠. 나중에 한 건데 새 전으로 8,500이었던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영업해갖고 유치한 게 아닌데 과정도 투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다른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쟤는 맨날 정 실장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쟤는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곽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을 대리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한 정진상 성남시청 정책실장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자신이 일할 때 구단을 실제로 운영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곽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당시 성남FC 곽선우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곽 대표는 구단 내부 일을 직원 3명이 자신을 건너뛰어 바로 정 실장에게 보고한다고 토로합니다. 그런 뒤 정 실장이 이 3명에게 바로 지시 내려 그대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라고도 말합니다. 대표는 자신이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비서실 6급이던 정진상 실장이 구단을 운영했단 얘기입니다. 곽 대표는 또 이 직원 3명이 정 실장과 구단 문제를 상의하러 시청을 자주 방문한다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시청이 아닌 구단이 구단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신임이 남아있다면 직원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대표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과 대표가 의견을 조율하고 아래 직원들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게 해달라고 덧붙입니다. 당시 직원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도 정 실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 측 직원 3명이 불투명하게 성과급을 가져간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곽 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이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자, 이 사건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범위를 왜 갑자기 넓히는 겁니까? 일단 지난 13일에 경찰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이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두산건설이 성남의 이 병원 부지를 상업 용도로 바꿔주는 대신에 이 성남FC에 광고비 50억 원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용도 변경을 하고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도 두산은 큰 이익을 봤습니다. 이 경찰은 비슷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나 차병원 등에 대해서는 더 깊게 들여다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다른 회사 후원금도 다소 미신적인 지점들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검찰이 반경을 넓혀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이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가혁 기자가 인터뷰했죠. 네. 당시 성남FC의 대표를 인터뷰하고 의미 있는 발언을 들었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당시 시장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황이 인터뷰와 또 앞서 보신 리포트의 그 이메일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는 사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10월에 측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면서 정진상 실장을 또 꼽아서 측근이라고 분류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일정 이상의 모든 사업이 실제로 정진상 실장의 사인을 거친 뒤에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 실장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 칼끝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관건은 네. 이게 뇌물죄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걸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죠. 네, 그 부분은 지금 검찰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만 하더라도 이 정자동의 땅을 용도를 바꾸려고 한 2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계약을 한 2015년에 바로 이게 실현이 됐습니다. 과연 이 후원금 없이도 이 병원 부지의 용도를 이 높은 빌딩을 짓는 그 땅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냐, 이런 이 부정청탁 여부를 검찰이 따져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이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의 3명의 측근에게 집중된 그 배경도 밝혀야 합니다. 이 정진상 실장이 기업에게 후원금을 받아냈고 정 실장 최측근인 직원 3명이 성과금을 대부분 챙겼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지금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왜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습니까? 예, 곽 전 대표는 2016년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민의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 혹시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곽 전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번에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취재진이 찾아갔고 이 취재에 응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FC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진상 실장의 측근들이 나눠 가진 것이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부터 쭉 말해오던 공정이나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